프롤로그. 이어지는 긴장. 전날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짧은 지적. 이건 얇게 붙여야 한다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마음을 베어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더 빨리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그 순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것은 길고 무거운 한숨뿐이었다. 그것은 내가 느낀 수치심과 억울함, 그리고 끝내 말로 꺼낼 수 없었던 항변의 잔해였다. 그러나 그 한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 한숨은 내일을 불러왔고, 나는 또다시 같은 부엌, 같은 펜, 같은 시선 앞에 서 있어야 했다. 일막. 새벽. 멈추지 않는 불빛. 눈을 뜬 건 새벽 5시도 되기 전이었다. 온몸은 돌처럼 무거웠고 눈꺼풀은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눕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미 어제부터 쌓인 음식 재료와 오늘 내 손에서 나와야 할 수많은 점과 나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부엌 불빛을 켜니 어제 저녁 닦아냈다 생각했던 기름 얼룩이 여전히 싱크대에 남아 있었다. 내 손목은 이미 붓고 있었고 손끝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다. 그럼에도 나는 다시 반죽 그릇을 꺼내고 팬을 달궜다. 기름을 붓자 지글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그 소리조차 내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전이 팬 위에서 익어가는 동안 나는 늘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다. 혹여 찢어지거나 태우면 또다시 한숨이 들려올 테니까. 그리고 그 한숨은 나를 무너뜨릴 테니까. 뒷문이 열리며 발소리가 다가왔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 팔짱 낀 기척과 무거운 시선이 뼈까지 스며드는 듯 느껴졌다. 손끝이 떨리며 전이 펜에 달라붙어 찢어졌다. 순간 들려온 한숨. 후. 그 짧은 숨소리가 내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다. 차라리 큰 소리로 꾸짖으면 덜 서러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없는 한숨은 더 무거운 꾸짖음이었다. 나는 손끝을 굳게 다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모자란 걸까? 이막. 오전. 무심한 일상과 아이들의 투정.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이미 이마 가득 땀을 흘리고 있었다. 앞치마는 기름 얼룩으로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에 붙어 축 늘어져 있었다. 팬 위에서 동그랑땡을 올려놓은 채 젓가락을 움직이고 있는데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언제 끝나? 우리 배고파. 엄마, 나랑 놀아줘.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나는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없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 할 일이 많아. 그러나 아이들의 얼굴은 금세 실망으로 굳었다. 맨날 기다리래. 엄마는 왜 맨날 여기만 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이들의 엄마인데 정작 아이들에게는 늘 부엌에만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들 챙기는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지. 여기 일은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나를 더욱 짓눌렀다.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목구멍 깊숙이 삼킨 한숨이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다. 삼막. 점심 준비. 작은 사고의 연속. 점심을 준비하면서 부엌은 지옥 같았다. 팬 위에 동태전, 호박전, 동그랑땡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었고 기름은 이미 탁해져 숨 쉬기조차 힘들었다. 손목은 뻐근했고 손가락은 저려왔으며 젓가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덜덜 떨렸다.
그러던 중 기름방울 하나가 팔에 튀었다. 아!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퍼져 팔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 뒤돌아본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조심 좀 하지. 멀쩡한 것도 못하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차가운 꾸중이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릴 수 없었다. 그때 시누이가 들어왔다. 어머, 냄새 좋다.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나 그녀는 집어먹기만 하고 팬 위에 전을 흩뜨려 놓았다. 웃으며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팬 위를 다시 정리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다. 여보, 애들 좀 신경 써. 나 혼자 힘들어. 그 말은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나 혼자 힘들지 않은데 왜 아무도 알지 못할까? 국물을 담은 냄비를 옮기다 손목 힘이 빠져 바닥에 흘렸다. 붉은 국물이 튀며 얼룩이 생겼다.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 항상 이 모양이지. 나는 허리를 굽혀 국물을 닦았다. 허리는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삼켰다. 사막. 저녁 식탁. 애매한 한마디. 저녁이 되자 상 위에는 음식이 빼곡히 올려졌다. 겉으로는 풍성한 잔치상이었지만 내 눈에는 피와 땀으로 얼룩진 더미처럼 보였다. 가족들이 둘러앉았고 아이들은 신나게 웃었으며 형님은 음식을 칭찬했다. 나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뻣뻣해 젓가락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이번엔 좀 낫네.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말은 내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칭찬인지 지적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같은 뜻이었다. 넌 여전히 부족하다.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오막. 밤. 설거지와 무너짐. 식사가 끝나자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부엌은 다시 나 혼자였다. 싱크대에는 산더미 같은 그릇이 쌓여 있었다. 뜨거운 물을 틀고 손을 담갔을 때 팔에 화상 자리가 쓰라렸다. 그 순간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깨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에서 나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러나 곧 울음은 한숨으로 바뀌었다. 길고 무거운 한숨이 증기와 함께 퍼져 나갔다. 육막, 깊은 밤, 독백, 모두가 잠든 집. 나는 부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낯설었다. 눈 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나는 왜 늘 부족하다고 느껴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홀로 서 있어야 할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또다시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더 길고 무겁게. 그 한숨은 벽과 천장에 스며들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의 호흡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서러움, 억눌린 모든 것이 섞여 나온 마지막 신호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한숨은 곧 폭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